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명제 중단호를 풀어드릴 거예요. 자, 지난번에 집합 때 보셨을 테니까 어떤 사람인지는 아시죠? 잘 보시고 역시 여기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명제예요. 자, 명제 중단호 문제. 자, 처음에 세 개는 기초 문제니까 뭐 여러분 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1번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참거짓을 판별하여 보자. 자, 먼저 부정 말하기는 대부분 다 알 거예요. 자, 어떤 명제가 있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쓰는 게 부정하는 거죠. 특수한 몇 가지 빼놓고, 그죠? 자, 첫 번째 문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360이다 라고 하면 똑같죠? 삼각형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360도가 아니다. 이게 바로 부정인 거잖아. 다 알잖아요. 그죠? 제가 좀 안 써서 죄송해요. 다 이해될 거라고 믿고. 그럼 이 친구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주어진 명제. 자,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라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사실인 거잖아. 이 녀석은 참이야. 그래서 그 녀석의 부정은, 이게 부정이야. 자, 원래 명제가 참이었던 거고요. 그 녀석을 부정한 명제는 당연히 거짓이 되었죠. 자, 되시나요? 네,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 이다. 이 명제에는 두 가지, 이걸 부정할 땐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모든 실수란 말이 들어있어.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자, x제곱이 0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자, 이런 부등식 부정은 뭐였지? 배운 사람 다 배웠을 거야, 그지? 자,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등호가 없었으면 등호를 껴줘야 돼, 그지? 이렇게 하는 게 부정인 거죠. 자, 이해됐을 거라고 믿고, 자, 참거짓을 말해볼까요? 자, 주어진 명제부터,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주어진 명제의 참거짓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가 맞던가요? 아니죠. 왜? x제곱이 0일 때도 있잖아, 그지? x가 0일 때. 이거는 거짓이었던 녀석이야. 그런데 그걸 부정한 이 녀석, 그걸 부정한 친구,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다. 자, 어떤 이라는 녀석은 그 수많은 조건들 중에서 하나만 만족해도 된단 말이야. 자, 실수들 중에서 x의 0일 때 있잖아, 그지? x가 0일 때. x가 0일 때는 이걸 만족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참이 되는 거지. 어떤 이란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기억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 더하기 5가 2보다 크다, 아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역시 이걸 부정하게 되면 어떤 이란 단어 대신에 모든 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고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위에 쪽과 반대죠, 그죠? 자, 이런 x에 대하여 x 더하기 5가 2보다 크다의 부정이니까 작거나 같다, 이다. 이게 부정한 녀석입니다. 참거짓 좀 말해봅시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 더하기 5가 2보다 커요? 자, 어떤 걸 넣으면 2보다 클 수 있잖아, 그지? 얘가 참이야. 어떤 한 개라도 넣어서 참이면 되니까. 자, 대신에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하냐라고 물어봤어. 자, 어떤 것들은 만족하는데 어떤 것들은 만족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치?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거짓이라고 부릅니다. 왜?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 거짓입니다. 자, 답만 확인한 거예요. 이해됐을 거라고 믿고요. 두 번째. 자, 주어진 명제, 사다리꼴은 정사각형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자, 이 친구의 역을 알아봅시다. 역은, 자, 여기를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우리 책에서 다루진 않았는데, 자, 가정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결론 부분이라고 부르죠. 중학교 때도 들었던가 제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여기란 친구는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다 알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사각형이면 사다리꼴이다. 이 문장이 바로 이 명제의 역인 거죠. 이해될 거라고 믿고요. 자, 대우는 어떻게 하는 거죠? 다 기억나죠? 뒤에 결론 부분이 앞으로 오면서 부정되고 가정 부분이 뒤로 가면서 부정되면 그게 바로 대우입니다. 자, 역 입장에서는 부정하고 부정하면 되는 거고요. 정사각형 이다의 부정이니까 이 아니면 사다리꼴이 아니다 라고 쓰면 바로 대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우리 주어진 명제에 대해서 참거짓 좀 알아볼까요? 좀 이따가 나오거든요. 미리 언급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 주어진 명제 사다리꼴은 정사각형이다. 참이던가요? 거짓이던가요? 자, 그래요. 거짓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분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려요. 자, 어떤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고 싶어. 자, 물론 눈에 딱 보이는 그런 것들은 딱 보고 그냥 참거짓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애매한 것들, 대부분 친구들이 다 알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말아보기 되게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에겐 이런 걸 권장합니다. 자,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집합의 크기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다리꼴이랑 정사각형이 집합의 포함관계를 어떤지 혹시 아시나요? 네, 사다리꼴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정사각형보다 훨씬 더 커요.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막 사각형들의 배열을 쭉 배웠단 말이야. 뭐 사각형 안에 뭐더라 사다리꼴이 있고 사다리 안에 평행사변형이 있고 평행사변형 안에 뭐 직사각형 그 다음에 마름모 그 다음에 정사각형 따위가 있었단 말이야. 이런 포함관계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바로 설명하면 자 사다리꼴 더 큰 범위란 말이야. 이렇게 서로 포함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참거짓 알아볼 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집합으로 봤을 때 자 작은 집합이면 큰 집합이다 라고 표현된 것들 밑에 있네요. 정사각형이면 사다리꼴이다 라고 표현된 것들 이런 친구들이 바로 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큰 집합이면 작은 집합이다. 큰 집에서 작은 집 간다가 표현되면 걔들은 거짓인 거예요. 자,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집합의 참거짓을 찾아보기 힘들 때, 자, 집합의 크기로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작은 집에서 큰 집 간다. 작은 집합이면 큰 집합이다 라고 표현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참입니다. 반드시. 반대인 경우는 거짓이 되는 거고요. 자, 기억해 둡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대우가 있는데 이 대우의 참거짓을 알아보고 싶어요?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다 아는 건데 그냥 외우라고 시킬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명제와 대우는 같이 참거짓을 같이 씁니다. 자,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같이 참이고요. 대우가 참이면 같이 명제도 참이고요. 반대로 거짓이면 같이 거짓입니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필요충분 조건이나 필요충분 조건을 찾아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선 이 필요충분 조건을 잘 하려면 참거짓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자, 저는 심플하게 표현해 볼게요. 우선 참거짓 조건을 따져보기 전에 참거짓을 먼저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살짝 지울게요. 어떤 두 개의 조건이 있어요. 이걸 각각 조건이라고 불렀었죠. 기억나요? x가 2이면 x제곱은 4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 자, 화살표를 하나씩 그려볼 거야. x가 2면 제곱이 4이다. 너무 당연하잖아. 참이야. 동그라미 여기다 표현할게. 그리고 두 번째, 뒤에서 앞으로 와볼게, 역을. 자, 제곱이 4면 x가 2야 라고 써있어. 말이 돼야 하는데, 물론 말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알잖아, 우리가. 그제? 얘는 거짓이에요. 거짓을 x로 표현할게요. 그러면 이 주어진 형제는 앞에가 주인공인데, 앞에 있는 친구의 입장에서, 자, 화살표를 주는 건 되지만 받는 게 안 돼. 그지?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자, 저는 원래 집합의 크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따질 수 있지만 다 집어치우고 화살표 입장만 생각해 볼 거예요. 이런 유형에서는. 자, 주어진 이 녀석은 지금 앞에 친구가 화살표를 뒤에한테 주고 있어. 자, 여러분은 필요할 때 주던가요? 충분할 때 주던가요?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나는 당연히 충분할 때 준단 말이야. 필요하면 내가 땡겨와야지 주진 않는단 말이지. 자, 이렇게 주고 있는 입장. 화살표를 주는 입장이 되어버렸어. 우리의 주어가 주인공이. 그러면 우리는 충분해서 주는 거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외워볼 거야. 이거 그냥 외우는 방법일 뿐이고요. 원래 개념적으로 보자면 좀 맞진 않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외우면 헷갈리는 게 덜 하더라고. 저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외우시려면 이렇게 외우시고 뭐 싫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자, 이렇게 화살표를 주고받는다로 외워보면 좀 편할 것 같아. 두 번째, x가 3보다 크다.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 있어요. 자, 3보다 큰 친구들은 전부 다 4보다 크거나 같나요? 그렇지 않죠. 아는 것들 많잖아. 예를 들어서 뭐 3.5 따위들 이런 친구들, 그지? 자, 반대로 x가 4 이상이면 3보다 큰 거 맞죠? 너무 당연하죠. 이렇게. 자, 앞에 입장에서 주어 입장에서 화살표를 받고 있어. 화살표를 받는 이유 알잖아, 그지? 왜 받아? 충분할 때 받지 않고 필요할 때 받지?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고 외워볼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A와 B가 같으면 더하기 같은 건 너무 당연하죠. 그죠? 그리고 A 더하기랑 B 더하기가 같으면 얘도 너무 당연히 같은 거겠죠? 양쪽 다. 요것도 맞고, 반대편으로 요것도 맞아. 왔다 갔다 다 맞으면 필요하기도 하고 충분하기도 한 거지. 이럴 때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아시는 내용을 괜히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이어서 4번 갑니다. 자,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 쭉 있는 자연수로 되어 있네요. 자, 문제가 뭐냐면, 이거에 진리집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진리집합을 구해보래요. 자, 진리집합, 자, 어려운 단어 같지만 별거 아니죠? 자, 이 주어진 전체 집합 안에서 이 밑에 해당되는 조건에 해당되는 녀석들을 집합으로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진리집합. 자, x는 소수야. 자, 그러면 이 1부터 10 사이에 소수를 다 써달라는 소리지. 자, 소수의 첫 번째는 1 아니죠. 2부터죠. 2도 들어가는 거 기억하시고요. 2, 3, 5, 7. 이렇게 쓰면 그냥 이게 진리집합이야. 어떤 조건에 자 해당되는 원소들을 집합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진리집합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10의 약수. 10의 약수는 1부터 10 사이 10의 약수는 1, 2, 50 모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다고 믿겠습니다. 바로 5번으로 건너갑니다. 5번. 자, x는 6의 약수라는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 헷갈리진 않겠지만 원소 나열법으로 써놓고 갑시다 라고 아까 말했죠? 자, 1, 2, 3, 6이 있어. 자, 조건.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필요한 조건은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라고 써 있어요. 자, 이렇게 방정식으로 주어진 녀석 또는 뭐 부등식으로 주어진 녀석들, 이렇게 식으로 주어진 녀석들은 자, 식에 맞는 자, 뭐 방정식이면 방정식을 풀어서 부등식이면 부등식을 풀어서 맞는 녀석들을 쓰는 게 그냥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P에 조건 P에 맞는 집합 대문자 P라고 쓰고 집합으로 표현해 볼게요. 얘가 바로 조건 P의 진리집합인데 자, 이 방정식 다 풀 수 있잖아. 그지? 인수분해해서 풀면 돼요. 2하고 3이 나오는 거 알죠? 이렇게 이게 자, 조건 P의 진리집합입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 가봤더니 물결 표시가 되어 있고 P가 있네. 자, not P라고 읽어주고 P가 아닌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자, 집합 P가 있었는데 P가 아닌 것이야. 집합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P의 여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앞에 집합 단어에서 많이 해봤잖아. 그지? 전체가 1, 2, 3, 6인데 2와 3이 P야. 그럼 P가 아닌 것은 당연히 1과 6이 되겠죠. 알아들었어요? 자, 알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6번으로 건너갑시다. 6번 문제는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그리고 전체에 속하는 x라는 원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만족되나요? 이 녀석의 참거짓을 알아봅시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든 x. 자, 이 x는 전체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야. 그 모두는 1과 2와 3과 4를 말하는 거야. 자, 여기는 1, 2, 3, 4를 모두 다 싸그리 다 넣어보자.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었을 때 다 만족하니? 라고 물어본 거야. 자, 배웠죠? 우리 앞에서 배운 거 기억나잖아? 모든이라는 단어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자, 예를 들어 4를 넣었을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그래서 이 친구는 거짓이야. 자, 물론 그 중에 일부인 2 같은 친구는 만족해. 하지만 5 같은, 4 같은 친구는 만족하지 못해.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게 하나라도 나오면 자, 주어진 명제는 거짓입니다. 첫 번째 명제는 거짓. 두 번째, 어떤 x에 대해서 자, x제곱 빼기 x가 2보다 큰가요? 라고 물어봤어. 여기서 어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4개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성립하면 성립하는 거야. 자, 뭘 넣어볼까? 4 한번 넣어볼까? 4제곱 빼기 4가 2보다 큰 거 너무 당연하잖아. 그치? 참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자, 나머지 1, 2, 3이 틀리더라도 4가 맞았기 때문에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참이 되는 겁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하시죠? 모든이란 단어는 하나라도 틀리면 거짓이면 거짓이 되는 거고요. 어떤이란 단어가 나오면 하나만 맞아도 참이 되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밑에 7번 갑니다. P 조건은 범위로 나와 있고요. Q 조건도 범위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P면 Q이다가 참이 되도록 자, 어떤 녀석이 참이 되려면 참이 되도록 A값 정하기가 A값을 구하시오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런 부등식 나올 땐 여러분 항상 긴장하는 영향이 있는데 별건 아니에요. 일단 조건 PQ를 진리집합 P와 Q로 표현할 거고요. 뭐 집합 표현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대문자 P라고 쓰고 뭐 X, 파 여기다가 얘랑 같은 걸 쓰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뭐 진리집합인데 뭐 지금 설명할 건 아니고요. 두 개의 포함 관계를 봤을 때 어떤지를 먼저 기억해야 돼. 자, 대부분 다 기억할 건데 자, 화살표가 P에서 Q로 갔어. 얘가 참이 돼. 그러면 Q가 더 큰 거라고 우리 다 배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었죠. 작은 집에서 큰 집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P가 작고 Q가 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되도록 이 범위들을 나타낼 거 어떻게 나타내자고요? 수직선에 나타내야 되는 거죠. 범위들은 무조건 수직선에. 자, 작은 집합 P, 큰 집합 Q. 자, P에는 A가 걸려 있으니까 좀 걸리적거리니까 좀 이따 그릴 거고요. Q부터 그릴 거야. Q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포함입니다. 얘가 집합 Q입니다. 자, 조건 Q의 진리집합 대문자 Q입니다. 작은 집합 P를 그릴 거야. 안쪽에 그려야 작게 그려지겠지? 여기 마이너스 1 포함, A 포함.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A의 범위만 구하면 되는데 A의 위치가 이 4보다 왼쪽만 있으면 돼. 그죠? 자, 그래서 답은 A는 4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작다야.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조건에서 A가 마일보다 크다라고 써 있나요? 써 있던가 문제에서? 잠깐만, 문제엔 써 있진 않았네요. 그죠? 문제에 써 있지 않아. 하지만 이런 그림이 되려면 당연히 마일보다 오른쪽에 있어 말이 되는 거잖아. 그지? 왼쪽에 마이너스 1도 써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죠?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결정해 볼 거야. 자, 둘 다 차 있어. 이럴 때는 만나요. 여기도 둘 다 차 있어. 만나요. 만나지 않을 때는 어떤 건지 아까 앞쪽에서 얘기했었죠? 자, 그때만 기억하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이만큼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 얘가 이게 7번 답입니다. 자, 다음 8번. 자, 명제 x제곱 더하기 2x 빼기 k는 0이면 x는 3이다 라는 명제에 역이 참이 되도록 이라고 써 있습니다. 역을 쓰려면 x가 3이면 x제곱 더하기 2x 빼기 k가 0이다를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화살표로만 그을게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자, 나이가 먹어서 귀찮아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자, 3이면 이것이 참이다. 별거 아니잖아. 그치? 3을 대입하라는 소리지. 이런 녀석들은. 그치? 3 대입해보자. 9, 6, k가 0이야. 너무 쉬운 초등학교 문제 같네요. k가 15.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바로 9번. 삼각형 ABC에 대하여 뭐뭐에 대하여 이런 것들은 명제의 조건이나 결론에 들어가지 않아요. 뭐 다 아시겠지만 주의하시고요. 자, 명제가 여기부터입니다. 각 A가 90도이면 삼각형 ABC는 직각 삼각형이다. 자, 각 A가 90도이면 삼각형 ABC는 직각 삼각형이다. 이건 참인 명제죠. 딱 봐도. 자, 문제는 뭐냐? 지금 역을 구하고 대우를 구하고 참거지까지 알아봐야 되는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주어진 명제가 참인 건 설명 안 해도 괜찮겠죠? 된다고 믿고요. 바로 밑에 거 역 써볼게요. 자, 여기 있는 조건 부분하고 뒤에 있는 결론 부분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삼각형 ABC 뭐 능이나 가 같은 주어든 알아서 조사든 알아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직각 삼각형이면 귀찮아서 삼각형 표시할게요. 삼각형 ABC가 직각 삼각형이면 이면이라는 단어를 앞으로는 화살표로 그냥 그어버릴게요. 이면 각 A가 90도이다. 여러분 이거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직각이니까 90도 맞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직각 삼각형이라고 해서 꼭 각 A가 90일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죠? 각 B나 각 C가 90도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거짓이 됩니다. 다음 대우도 써봅시다. 대우는 뒤에 이 녀석 결론 부분을 땡겨오면서 부정하는 거였죠. 기억하죠? 삼각형 ABC가 직각 삼각형이 아니면 자, 앞에 있는 각 A가 90도가 아니다 라고 쓰거나 그냥 아니라고 씁시다. 90도가 아니다 라고 쓰고 이게 명제입니다. 얘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자, 직각 삼각형이 아니면 각 ABC 3개 중 어떤 A도 90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A도 90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참이라고 쓰시면 되죠. 여기서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어떤 주어진 명제가 있어. 명제가 참이 된다면 그 친구의 대우도 같이 참이 된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하죠? 이 친구가 거짓이었다면 같이 거짓이었을 거야. 이 친구는 상관없고, 그치? 자, 이런 거였습니다. 자, 9번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자, 10번 문제 계속 이어서 풀어가겠습니다. 자, P 조건, 그 다음에 Q 조건이 있는데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써 있는 A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일단 조건들을 살펴봤더니 P 조건, X가 X 빼기 A가 0보다 크니까 X는 A보다 크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저 P에 대한 조건, P에 대한 집합, 진리집합을 P, 대문자 P로 만들어 놓을까요?
x. x가 a 넘겨서 a보다 크거나 같다로 표현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해되죠? 그 다음에 집합 q. 자, q의 진리집합 조건, q의 진리집합 q를 집합으로 표현해 봅시다. 뭐 그대로 그냥 쓰면 되겠죠? 조건부 확률로.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P 조건과 Q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 Q를 썼는데, 자, 문제 봤더니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써 있어요. 필요 조건이면, 자, P와 Q가 있을 때 P가 화살표를 받아요. 왜? 필요해서 받는 모습이 되겠죠. 자, 이렇다면 집합으로 집합으로 바꿨을 때 집합 Q와 집합 Q가 있어요. 그때 자, 화살표는 항상 작은 집합에서 큰 집합으로 가는, 작은 집에서 큰 집합 가는 구조니까 이런, 자, P가 Q를 품고 있는 P가 더 큰 집합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구조가 되도록 이 집합 P의 조건과 Q의 조건들을 수직선에 나타내 볼 거예요. 왜? 이런 부등식들은 항상 수직선에 나타내기로 했었으니까. 기억나죠? 자, 그려봅시다. 수직선 하나. 자, A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숫자이니까 Q부터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1, 2. 이 정도로 적당히 그려놓읍시다. 자, 이 집합이 Q예요. 자, P라는 집합이 이 Q의 집합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 자, P는 얼마보다 크단데, 자, 어떻게 되죠? 화살표가 A가 정해지면 그쪽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근데 그게 품고 있으려면 A가 어디쯤 있어야 될까요? A가 마일보다 왼쪽에 존재한다면 이렇게 품고 있는 모양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림 이해되나요? 자, 그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A란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으면 된다. 그러므로 풀이의 마무리는 이런 거죠. 자, A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으면 바로 우리가 만족하는 답이 되는 거죠. 자, 문제 마지막 요구한 것은 A의 최대값이니까 A가 마일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그러므로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11번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P조건 X는 2가 아니다. Q조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 두 개가 있는데,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좀 전처럼 P와 Q를 자, 써보도록 할게요. 조건 P와 조건 Q의 관계는 이런 관계죠. 필요 조건이니까 이렇게 당겨오는 조건이에요. 좀 이쁘게 써볼까요? Q는 P이다. Q이면 P이다가 참이 된다라는 소리죠. 자, 그런데 살펴볼까요? Q이면 P이다. 모양이 너무 어정쩡하게 지저분해요. 자, 앞으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자, 무엇이 아니다. 말이 좀 어려워. 이런 때는, 이 상태로 문제를 풀기는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래서 뭘 이용할 거냐? 이 친구들을 부정하게 되면 아니다가 사라지게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 항상 배웠죠? 그 친구의 대우도 참이야 라고 배워서 대우를 한번 써볼 거예요. 자, Q이면 P이다의 대우. 자, 뒤쪽에 있는 친구가 앞으로 오면서 부정돼. P가 아니면 앞에 친구가 뒤로 가면서 부정돼. Q. 이게 대우인데 이 친구도 바로 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Q이면 P이다로 풀 게 아니라 not P이면 not Q이다로 풀 거예요. 자, 써볼까요? not P는 무엇이죠? 자, P가 X가 2가 아니다이므로 not P는 조건 not P는 X가 2이다입니다. 자, 이면 not Q는 이것이 아니다였으니까 이다가 되겠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은 0이다입니다. 자, 이 친구가 참이 된다는 소리는 X가 2여도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 주어진 식의 X에다가 2를 넣어볼 거예요. 2 넣었더니 2는 4, 2A 더하기 6이 0. 자, 풀었더니 A는 왔다 갔다 풀어서 마이너스 5가 나오겠네요. 2A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이렇게 A 값을 구할 수가 있답니다. 이해되셨죠? 자, 충분히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12번. 자, 문제 써있는 걸 간단하게 미리 써놨는데, 자, A가 양수, B도 양수, 그리고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루트 A 더하기 B보다 크다를 증명해 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어 있고, 박스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칸 채우기 문제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 준비를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할 거고 시험 보면서 이렇게 통으로 증명하시오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칸 채우기 정도로 나오게 되는데, 물론 이거보단 좀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설명을 계속 이어갑시다.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증명 몇 가지만 찍고 넘어갑시다. 주쪽에서 필요한 거라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두 수가 있다고 칩시다. A가 만약에 B보다 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자동으로 A 빼기 B는 양수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죠? 자, 반대로. 자, A 빼기 B가 양수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A가 B보다 큰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거기다가 조건이 만약에 A가 양수, B가 양수라면 자, A가 B보다 크다면 당연히 A제곱이 B제곱보다 큰 것도 너무 당연해지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당연히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면 A 빼기 B가 0보다 큰 거이기도 하고 A가 B보다 큰 거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루트가 나왔거나 중간중간 절대값이 나온 증명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럴 땐 특히 이 제곱 부분을 활용한다는 거를 기억을 미리 해 두시고요. 일단 이 기본적인 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자, 이 친구는 루트가 나왔기 때문에 증명을 바로 하진 못해요. 일단 앞 친구와 뒷 친구가 양수들끼리 루트 안에 더했고 바깥쪽도 플러스 그러기 때문에 양수라는 거 확인했고요. 루트 A 더하기 B도 양수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 친구를 그냥 증명하지 않고 제곱해서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을 제곱한 모습이고요. 뒷부분을 제곱한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루트 A 더하기 B가 들어갈 거야. 자, 이걸 증명한다면 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친구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것이 누구보다 크다를 증명하려면 앞부분에서 뒷부분을 빼볼 거예요. 자, 같은 게 들어가야 되겠지? 자, 그리고 아래쪽은 뭐냐? 이걸 전개해서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자, 루트 A 더하기 루트 B를 제곱하면 루트 A의 제곱인 A, 그 다음에 2배의 루트 AB, 뒤쪽에 루트 B를 제곱한 B,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루트 한꺼번에를 제곱하면 착각하지 말고 그냥 안에 있는 친구들이 나가면 된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가 사라질 거고요. 여기 있는 B와 여기 있는 B가 사라질 거야. 그래서 남는 게 2배의 루트 AB. 여기서 A는 양수였고 B도 양수였어. 그러므로 양수끼리 곱한 녀석은 양수, 바깥쪽도 양수, 그래서 0보다 크다라고 증명이 됩니다. 자, 이걸 증명했으므로 자, 빼서 양수인 걸 증명했으므로 제곱 상태에서 왼쪽이 더 컸다는 얘기지. 그래서 더 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 친구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똑같은 녀석. 그리고 제곱을 벗겨도 그 부등식은 성립하겠죠? 라고 증명이 된 겁니다. 즉, 네모에는 들어갈 녀석들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자, 이어서 13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3번. 자, A가 B보다는 크고 B는 0보다 큰 이런 관계일 때 자, 루트 A 빼기 B, 그리고 루트 A 빼기 루트 B를 비교했을 때, 자, 루트 A 빼기 B가 크다라는 녀석을 증명해야 돼. 이 친구는 조금 전에 풀었던 12번하고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푸시면 돼요. 일단, 제가 미리 써놨는데, 자, 왼쪽에 있는 루트 A 빼기 B는, 자, A 빼기 B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의 루트 씌운 녀석도 역시 양수가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루트 A 양수, 루트 B 양수인데 A가 B보다 컸다고 써 있었으니까 얘도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이런 양수라는 조건에서는 조금 전처럼 그냥 바로 증명이 힘들어. 그럼 제곱을 해서 증명을 할 거란 말이야.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자, 우리는 어떻게 진행할 거냐? 왼쪽에 있는 루트 A 빼기 B를 제곱한 것과 오른쪽에 있는 루트 A 빼기 루트 B를 제곱한 녀석을 직접 비교할 거야. 자, 두 개를 비교한다라는 소리는 두 개를 빼서 자,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 보겠다라는 소리랑 마찬가지죠. 자, 이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에 왼쪽에 있는 녀석은 루트 전체의 제곱이니까 그냥 빼기로 될 거고요. 오른쪽 녀석은 자,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면 완전 제곱식에 의해서 A와 루트 A와 B의 곱 그리고 빼기 B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자, 정리를 조금 해볼까요? 치워지는 거 확인해보자. A와 빼기 A가 사라지네. 그리고 B도 B가 사라지지 않네요. 여기 빼기 B. 자, 여기 전개했을 때 빼기 B가 돼. B가 살아남네. 조금 짜증나네요. 그 다음에 얘랑 분배되니까 2배 루트 A, 루트 B가 되네. 좀 써볼까요? 2배 루트 A, 루트 B, 빼기 2, B까지 써지네요. 자, 이걸 잘 묶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원래는 이럴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의 계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거예요. 자, B란 친구는 루트 B의 제곱이잖아요.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루트 B의 제곱은 루트 B 곱하기 루트 B라고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B 대신에 루트 B 곱하기 루트 B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보기 좋게 하려고 미리 써놓은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2배의 루트 b를 묶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있는 루트 b와 여기 있는 루트 b를 남아있는 친구를 쓴다면 루트 a 빼기 루트 b입니다. 여기서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루트 b는 양수예요. 그리고 루트 a 빼기 루트 b는 아까도 말했듯이 양수죠. 자, 그러므로 양수끼리 곱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0보다 커요. 그 얘기는 빼기 시작한 여기 부분 루트 a 빼기 b와 루트 a 루트 b의 루트 a 빼기 루트 b가 당연히 왼쪽 앞에 있는 루트 a 빼기 b의 제곱이 루트 a 빼기 루트 b보다 컸다는 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므로 증명이 끝이 나네요. 제곱하기 전 모습이 루트 a 빼기 b와 루트 a 빼기 b에서는 루트 a 빼기 b가 더 크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증명할 목적이었죠. 이해됐나요? 자, 다음 14번 증명합니다. 14번 증명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4번은 어떤 증명이냐? 자, a와 b가 자연수로 되어 있을 때 명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홀수이면 a 곱하기 b는 짝수이다 라는 친구를 증명해 달라고 합니다. 자, 이 친구는 어떻게 증명하느냐? 문제에 써 있어요.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라. 일단 대우를 쓴 후에 생각을 해봅시다. 자, 대우를 써볼게요. 대우 쓰는 방법은 다 알죠? 자, 뒤쪽에 결론 부분이 앞으로 당겨오고 부정되고요. 앞에 있는 가정 부분이 뒤로 가면서 부정돼요. 자, 그런데 자, 일반 아닌 경우도 있지만 자연수들 안에서는 짝수가 아니다이면 홀수로 쓰면 됩니다. 당연히 아시죠? 홀수가 아니다이면 짝수라고 쓰면 되겠죠? 이해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증명을 시작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증명을 시작하느냐? 자, 일단 기본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상식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앞으로 수열을 배웠다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일단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가 아는 홀수들 1, 3, 5, 7, 9 등등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2n 빼기 1, 뭐 꼭 n이 아니어도 괜찮은데 2 곱하기 정수 빼기 1로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이 상태로 n에 1 넣어보자. 그럼 뭐가 되지? 1이 돼. 이 상태로 n에다가 2 넣어보자. 그러면 3이 돼. 3 넣어보자. 그럼 6이 돼. 이런 소리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앞으로 그냥 이게 홀수구나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2, 4, 6, 8 등을 보자. 이 친구들은 2n으로 표현할 수 있어. 자, 1 넣으면, n에 1 넣으면 2, n에 2 넣으면 4, n에 3 넣으면 6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짝수라고 받아들일 거야. 앞으로 약속하는 거야. 어느 정도. 수열 때 다시 정리를 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지금은 약속합시다. 이렇게 놓고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외웁시다. 홀수라는 멘트는 2n 빼기 1로, 짝수라는 멘트는 2n으로. 물론 여기 있는 문자는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꼭 n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연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증명을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와 b의 곱이 홀수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짝수이다를 지금부터 증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할 거냐? 자, 일단 또 하나의 상식을 데리고 와볼까요? 자, 곱해서 자, 곱이 홀수이려면 자연수 중에서 곱이 홀수이려면 자, 두 수가 모두 홀수이다 라는 상식 하나를 꺼내와야 돼요. 자, 실제로 확인해 볼까요? 자, 홀수끼리의 곱이 아니라면 곱해서 절대 홀수가 될 수 없잖아. 왜? 짝수가 한 번이라도 곱해지면 짝수가 되니까. 이해하죠? 자, 곱이 홀수라는 소리는 두 수가 모두 홀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자, 앞조건 가정 부분의 a와 b를 이렇게 놓고 시작할 거야. a라는 녀석은 2m 더하기 1이라고 놓고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자, b라는 친구는 2n 더하기 1이라고 빼기였죠. 죄송합니다. 빼기 1이라고 놓고 진행을 해볼 거예요. 물론 여기 써있는 m과 n은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 자, m과 n의 자연수인 어떤 걸 넣더라도 a 부분은 모두 홀수가 되고요. b 부분은 모두 홀수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곱해서 홀수면 두 수가 모두 홀수다라는 조건으로 둘 다 홀수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후에 자, a제곱과 b제곱을 해볼 거예요. 이 상태로 a제곱 더하기 가정 부분을 만족한 거고요. 여기 부분이 a제곱 b제곱을 이 상태로 진행을 해볼 거야. 자, a가 2n 빼기 1이었어요. 제곱. b가 2n 빼기 1이었어요. 제곱. 전개 정리 해볼게요. 여러분 암산 실력 괜찮으니까 좀 믿어봅시다. 자, 4m제곱 4m 더하기 1 더하기 4n제곱 4n 더하기 1입니다. 자, 상수의 합이 2가 되고 나머지 정리되진 않죠? 전부 다 2로 묶어볼게요. 여기에 2m제곱
여기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2m. 자, 여기 4n제곱은 2 묶어서 2n제곱. 4n은 2n. 그 다음에 상수 1 더해서 2가 되었잖아. 2는 2로 묶으면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여기서 자, 2 곱하기 밑줄 친 녀석. 이 친구는 정수끼리 계산한 거거든. 정수끼리 계산은 뭐 제곱을 하든 더하든 빼든 무조건 정수가 될 수밖에 없어. 물론 0보다 큰 자연수들이야. 확인해보면.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겠지만. 자, 이 정수 곱하기 2는 역시 뭐야? 짝수죠, 짝수. 2 곱하기 어떤 수는 짝수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증명이 된 거예요. 자, A와 B가 홀수라는 조건 때문에 자, A도 홀수라고 놓고 B도 홀수라고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홀수라는 조건으로 계산을 쭉 했더니 나온 결과가 짝수예요. 그러므로 이 부등식은 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참이 되는 거죠. 자, 이걸로 끝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로 요 멘트 하나 더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뭐 그러므로 대우가 참이고요. 명제가 참이다라는 멘트를 달아주면 끝인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마지막에 뭐 쓴다고요? 자, 지금 대우가 증명이, 자, 이렇게 썼으니까 대우가 증명이 된 거고, 마지막에 이 명제를 그러므로 성립한다 라는 멘트를 한 번 더 써주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5번. 자, 15번은 이렇습니다. 자, A가 B에 속한다면, 이 친구는 A가 B에 속한다는 A 빼기 B가 공집합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무슨 소리냐? 자, A가 B에 속한다와 A 빼기 B가 공집합이다와 자, 이게 참인지 그래서 화살표 따라서 이게 필요 조건인지 충분 조건인지 찾아보자는 문제예요. 자, 이것들을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이런 겁니다. 자, 천천히 앞쪽 화살표가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 이거는 그냥 상식인 건데 A가 B에 속해? 그러면 A 빼기 B가 공집합이 우리가 많이 했던 거잖아. 집합 때. 그치? 너무 당연한 참입니다. 자, 앞에서 들어갈 때 참이야. 자, 뒤에서 앞으로 갈 때 알아보도록 할 거야. A 빼기 B가 공집합이야. 그 소리는 자,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되어 있어 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자,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야. 그럼 이것도 참이 돼. 자, 얘 입장에서 얘가 주어인데 주인공인데 화살표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 그러므로 주고받는 관계, 필요하기도 하고 충분하기도 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써주면 답이 되겠죠? 간단한 문제죠? 이해됐나요? 네, 이해됐을 거라고 믿고요. 다음 한 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16번. 자, 전체 집합이 실수인 녀석 안에 조건 PQR이 있는데 그 PQR에 대한 각각의 자, 진리집합이 대문자 P, 대문자 Q, 대문자 R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때 자, R 빼기 P와 P 빼기 Q의 합집합이 공집합이야 라고 써있는데 자, 이럴 때 조건 R과 조건 Q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천천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자, 두 개의 집합이 있다. 근데 합했다. 합했는데 공집합이 됐다. 이 소리는 뭘까? 이 친구는 이런 뜻이에요. A도 공집합이고 B도 공집합이다 라는 소리예요. 합했는데 공집합이 되려면 둘 다 공집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받아들여 주시고요. 그렇다면 문제풀이로 가겠습니다. 자, 앞쪽 괄호와 뒤쪽 괄호의 합이 공집합이야. 그 얘기는 앞쪽 괄호 집합이 공집합이야 이고 뒤쪽 괄호 집합도 공집합이야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빼서 공집합이면 앞쪽이 작은 집합, 뒤쪽이 큰 집합이야. 그러면 R 빼기 P가 공집합이라는 소리는 R이 P에 속하는 집합이고 P가 P 빼기 Q가 공집합이면 P는 Q에 속하는 집합이다, 부분집합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해됐나요? 자, 이 친구들을 집합에서 조건으로 다시 내려준다면 R 조건, P 조건이 있어. 그럼 R이면 P이다 라는 조건으로 나오는 거고요. P가 Q에 속하게 된다면 자, P이면 Q이다 라는 조건으로 명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주어진 두 명제가 이 집합의 포함관계 때문에 둘 다 참이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 3단노법 배운 거 기억나죠? 자, R이면 P이다. 그런데 P가 Q이다. 이므로 R이면 어디까지?
Q까지 연결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R이면 Q에다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모양은 보이진 않아요. 자, 그러므로 돌아가서 R은 Q이기 위한, 자, R과 Q의 관계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R이 Q에게 화살표를 주고 있기 때문에 R은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다? 자, 주고 있는 관계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어서 자, 계속 이어서 17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번 봅시다. 자, 조건 P, X는 2보단 크고 7보단 작다. 조건 Q, X는 마이너스 1 이상 A보다 작다. 조건 R, X는 B보다 크다. 자, 이 조건들이 각각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대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화살표로 표현해 봅시다. 자,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화살표를 주는 모양이죠? 이해되죠? 자,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R은 Q에게 화살표를 받는 모습이죠. 자, 이 친구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Q이면 R이다랑 같은 표현인 거죠. 앞뒤 순서를 바꿔서. 이해됐죠? 자, 이것들을 각각 진리집합으로 P집합, Q집합, R이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관계라면, 자,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되는 관계여야 돼. 라는 소리인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집합 Q가 집합 R에 포함되어야 해 라는 조건인 거 다 이해하시죠? 자, 이 부등식으로 나타난 녀석들에서 포함 관계가 나오면 집합 때부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수직선에 나타내자. 수직선을 그려놓고 먼저 자, P는 Q에 들어있고 Q는 R에 들어있어. R이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P가 가장 작은 거네. 자, P부터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P는 2 비어있고 7 비어있는 이런 모습. 이게 P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Q가 가운데 껴있는데 마이너스 1부터 A 적어도 P는 포함해야 되므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1 그리고 A 여기는 비어있는 모습. 마이너스 1은 포함하고 있네요. 여기는 점으로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R 조건. R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 자, 이 노란색에 있는 Q라는 집합을 포함하려면 시작하는 B는 왼쪽에 있어야 되죠. 아까 앞에서도 비슷한 거 풀어본 적 있죠? B 포함하고 이런 모습이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얘가 R 집합입니다. 즉,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이 조건들을 만족한다는 말과 같은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구할 문자들 확인해 볼까? A는 7보다 오른쪽에 있어. 그럼 당연히 됐죠? 여기다 답을 쓸게요. A는 7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크다. 야. 자, 그런데 둘 다 비어있고 비어있어. 이럴 때는 우리 배웠죠? 등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A는 7 이상. 문제에서는 A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A 최소값은 7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B를 봅시다. B는 누구랑 비교돼요? 마이너스 2라고. B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 얘기는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죠? 자,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같은 조건이면 당연히 등호가 들어가죠. 이렇게. 자, A는 7 이상, B는 마이너스 1 이하야. 자, 그 사이에 최소값 7과 대값 마일이야. 자, 두 개의 뭘 원했죠? 두 개의 합을 원했어요. 자, A의 최대값 7과 B의 최소값, A의 최소값 7과 B의 최대값 마이너스 1을 더한 게 답이니까 답은 6이 되겠죠. 좀 복잡하게 썼네요. 죄송해요. 답은 6입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되었을 거라고 믿고요. 다음 18번 보도록 할게요. P와 Q는 각각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써있고, 뭐 조건들이 여러 개가 써있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P와 Q의 관계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 자, 이런 문제들은 항상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야. 써있는 조건들은 항상 화살표로 쭉쭉쭉 연결하고, 연결이 되는 3단 노법이 있다면 연결을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맨 윗줄부터 확인하도록 할게요. 맨 윗줄에 자, P와 Q는 각각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 소리는 P에서 R로 화살표를 주고 있어 라는 소리고요. Q도 R에게 화살표를 주고 있어 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리고 S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S가 R에게 화살표를 받아 이런 거죠. 이런 것들 이쁘게 쓰려면 저는 이렇게 쓸게요. 앞으로 R에서 S 뒤에 쓰면 되겠죠. R이면 S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겠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Q는 S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그러면 S에서 Q로 화살표가 간다는 소리잖아요. Q가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S이면
Q야 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이것들을 잘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살펴볼 건데, 살펴봤더니 여기 봐봐. S가 같은 거야. 연결이 되네 이렇게. 그 다음에 R이 이렇게 같네. 이해됐나요? 그런데 Q는 이렇게 또 중복이 되네. 자, 그럼 S는 Q니까 이렇게도 간다는 소리네. 자, 이걸 한 번에 나타나면 이런 그림이죠. 자, P는 일단 주기만 하네. R에게. R은 S에게 주네. 여기서. 근데 S는 Q에게 주네. 여기다 쓰자. Q에게 주네. 근데 Q는 또 R에게 주고 있네. 이렇게. 자, 그림 이해되나요? 자, P는 R에게 주고, R은 S에게 주고, R은 Q에게 주고, Q는 또 R에게 주고. 자, 여기 있는 PQR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 이런 관계를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그리고 P는 다 주기만 하고 있어. 자, P가 R에게 준다는 소리는 거쳐서 Q에게도 준다는 소리입니다. 결론은, 자, P가 Q에게 화살표를 주는 모습이므로 P는 주기만 합니다. 무슨 조건이야?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충분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번 창의력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사실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릴 때 퀴즈 푸는 걸 좋아했던 친구들은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일 거예요. 물론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천천히 그냥 재미 삼아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런 류의 문제들. 자, 여럿이 어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뭐 한 사람만 참말이야,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가정을 하고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천천히 저처럼 따라서 해보세요. 자, 4명 A, B, C, D가 있었는데, 각각 한마디씩 했어요. 범인에 관해서. 그리고 실제 범인은 한 명밖에 없고 한 사람만 참말이고 나머지 3명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첫 번째 번호 매기고, 만약에 A가 참말이라면, A가 진실을 참을 말했다면, A가 참이라면으로 가정하고 시작합시다. A가 참이면 생각해봅시다. 누가 범인이에요? C가 범인이야.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누군가가 범인이면 안 돼. 자, 그런데 여기 가볼까? B 보자. 나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말했어. 자, B는 지금 A가 참이면 나머지 친구들 B, C, D는 거짓을 말해야 돼. 그런데 B가 나는 범인이 아니다가 거짓이므로 B의 말에 의하면 B가 범인이야. 자, 그러고 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범인이 벌써 2명이 돼버렸네? 말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식한 말로 모순이라고 불러요. 자, 문제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들, 말이 좀 꼬인 것들을 우리 모순이라고 불러요. 모순의 어원 혹시 아시나요?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자, 범인 1명이어야 되는데 범인이 2명이 됐기 때문에 모순이야.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B가 참이라면, 세 번째 C가 참이라면 등등 다 알아보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줄이자면, 자, 두 번째 B가 참말, 세 번째 C가 참말을 했을 때 다 모순이 되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자, 마무리로 네 번째. 이번에는 C가 참말을 말했다고 말해봅시다. C가 참인 말을 했다고 칩시다. C가 참말을 했으면, 자, 천천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C가 참을 말했으면 C가 거짓말 했어요? 자, C가 거짓말? 아니, C가 참말을 말했으면, 쏘리 잘 말려 못했어요. 여기 D. 네 번째, D가 참말을 말했을 때 생각해 봅시다. D가 참을 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동으로 A와 B와, 여기 생략한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A와 B와 C가 거짓말이에요. 자, 거짓으로 A, B, C가 거짓말을 말했으니까, 거짓에 대한 내용들 써볼까요? C가 범인이다가 거짓이니까 C는 범인이 아니에요. C는 범인 아니야. A가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B, 나는 범인이 아니다가 거짓말이야. 그러면 B가 거짓이야. B는 범인이야. 자, C도 거짓말했어. D가 범인이다가 거짓이니까 D는 범인이 아니야. 아이고, 왜 이러냐, 글씨가. 그리고
이 친구 D는 C는 거짓말했다가 참이잖아.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이 되네. 이건 꼬이는 관계가 없어. 다 말이 맞단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답은 D가 참말을 말한 거고요. 그때 범인은 누구야? B가 범인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이렇게 천천히 알아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명제라는 단원에 자, 중단원 문제를 다 풀어드렸어요. 자, 좀 어려운 것도 있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그러신 친구들은 자, 조금 더 생각해보면 대부분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풀이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중단원 풀이는 마무리하고요. 자, 잠시 다음 파일에는 여러분에게 자, 1단원의 대단원 평가를 여러분에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파일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